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콕콕 집어주는 강사 김민아입니다. 자, 오늘은 독해 1, 2파트를 같이 공부할 텐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시간 잡아놓으시고 반드시 문제 풀고 저희 강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독해 1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랑자가 보입니다. 랑자는 첫 번째 동사로서 가운데 껴있는 명사로 하여금 두 번째 수락에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너로 하여금 두 번째 수락에 시키진 않겠다 해서 두 번째 수락을 의미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취 다음에 빈칸이기 때문에 뒤에 장소는 이미 왔죠. 그렇기 때문에 취 다음에 올 수 있는 말, 특히나 동양보어가 좀 많이 오죠. 그래서 그런 보어들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조동사 야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가 올 테고, 동사 자리가 비었을 때는 주어나 동사 혹은 동사와 목적어와의 의미상 호응해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언어가 중심 명사네요. 언어를 뭐 해야 되는지 그 의미적인 호응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9번은 뒤에 tn이 보이는데 가게점자죠. 그래서 이 앞에 어떤 가게인지 이 가게 이름, 가게의 성질 이런 것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너에 의해서 이거 빼자문이죠. 빼자문은 개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드시 뭐가 합니까? 동사가 오고 그 결과는 화에 망가졌대요. 그럼 너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망가졌는지 동작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빈칸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하나씩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단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농이 나왔는데 이 농자는 이게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사전을 봤더니 그냥 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또 활용을 보면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죠. 농화일러, 농 띄울러, 그리고 농 짱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전에 우리가 이 농을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 라이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짤라 이거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짤라 이거는 하나 더 오세요, 하나 더 뭐 가지고 오세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라이가 먹다, 주문하다, 시키다, 물론 가지고 오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시키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어머 짤라 이거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연습합시다 등등등 해서 이 라이라는 아이를 아마 기초 단계에서 대동사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구체적인 동작을 대신해 쓰는 말 대동사로서 라이만 있는 게 아니고 사급 HSK는 이렇게 농자가 나옵니다. 이 농자 역시나 다양한 동작들을 대신 받아주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발길질을 잘못해가지고 발로 차버려가지고 어떤 물건이 농화일러 어쩌다가 망가뜨리게 된 거예요. 아니면 손으로 쳐가지고 망가졌다든지 떨어뜨려가지고 망가뜨려든지 던져가지고 망가뜨려든지 이런 모든 동작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말들이 바로 이 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동작을 대신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때 농 혹은 어떻게 된지 모를 때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구조적 동작이 모를 때도 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자 같은 경우 처치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전에 농을 이제 해석을 써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많은 상황을 다 받아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떨어뜨렸다, 건드렸다, 밀었다, 던졌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동작들을 다 쓴다면 사전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이 과감하게 이 아이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하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도 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습자들이 그렇게 얘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건지. 그래서 해석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은 우선 얘가 동사다. 해석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어쩌다가. 왠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두 번째, 해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농화일러, 어쩌다 망가뜨렸다, 아니면 망가뜨렸다. 그 다음 두 번째, 어쩌다가 잃어버렸다, 아니면 잃어버렸다. 마지막, 어쩌다가 더럽혔다, 아니면 그냥 더럽혀졌다. 이런 식으로 농은 1번 뭐다? 동사다. 그 다음에 해석이 어쩌다가 아니면 해석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사전에는 그냥 하다라고 나오지만 걔가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왜? 걔도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문제를 풀수록 점점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쓰기에 많이 나옵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념을 잘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그래야지 쓰기 시간에도 이거 동사야! 해서 바로 그 자리에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쭌종, 말 그대로 존중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얘는 타인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를 존중하다라고 이렇게 짝꿍으로 많이 만나요. 그 다음에 실왕은 실망하다이고 반대말은 많이
만족스럽다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坚持는 니 坚持吧, 너 꾸준히 해. 이렇게 하나의 동작을 꾸준히 해 나가다라고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 있지만 니 坚持学习야, 너 꾸준하게 공부해라. 坚持努力, 꾸준하게 노력해라라고 다른 동작이 와서 꾸준하게 뭐뭐하다. 그럼 꾸준하게 운동하다 그러면 坚持运动이라고 뒤에다가 동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小吃는 야, 너 작작 좀 먹어.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조금만 먹어 그럴 때는 양적인 면에서이기 때문에 小吃이렇게 해야지. 야, 너 조금만 먹어. 작작 좀 먹어 인 거고 小吃는 조그만 먹거리 간식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먹자골목 小吃街라든지 거리 가짜죠. 小吃街라든지 小吃店 이런 간식점, 뭐 스낵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탕자는 왕복을 나타내는 번 차례인데 얘를 만나는 동사가 있어요. 취라든지 라이라든지 그리고 바오입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탕자는 왕복의 뉘앙스로서 갔다 오는 거죠. 야, 오늘 아침에 은행 한번 갔다 왔어. 취구어 이탕. 야, 우리 집에 한번 왔다 갔었다 그러면 라이구어 이탕 이런 식으로. 그럼 바오는 원래 뛰다잖아요. 근데 이 뛰다라는 바오도 취처럼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구어 이탕도 한번 갔다 왔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테고 이 탕자는 얘네들 뒤에 놓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 동작의 움직임이 왕복이기 때문에 얘네밖에 쓸 수가 없어요. 사급에서는. 자, 그럼 단어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46번 보실게요. 这家餐厅的이 식당의 包子 찐빵은 굉장히 特别好吃, 굉장히 맛있어서 保证 보장한다. 뒤에 목적절을 보장한다. 그럼 굉장히 맛있으니까 不会 뭐 할 리가 없다. 너로 하여금 빈칸하게 만들 리는 없을 거라고 보장해. 그럼 맛있으니까 不会让你失望. 너로 하여금 실망시키진 않을 거야 라는 의미가 좋겠죠. 의미적으로 정답. 그래서 실망이 될 테고 맨 끝에 있는 더는 会的 이렇게 가능성 강조예요. 당연히 더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너를 실망시키진 않을 거야. 네, 그런 내용이에요. 47번 보실게요. 最近我总是咳嗽. 이 단어는 청취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咳嗽. 다시 한번 咳嗽. 예, 이성 경성이기 때문에 예, 이성 경성처럼 咳嗽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돼요. 자, 아무튼 최근에 나는 늘 항상 咳嗽, 기침을 하고 있다. 有时间 시간이 있으면 연동문을 보셔야 돼요. 有时间 시간 있으면 네가 배 있는 동반하고 모시고 함께하다죠. 그래서 나와 함께, 나와 동반해서니까 나와 함께 취 가라. 어디에? 이위엔 병원 좀 가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죠. 그럼 어떤 앞뒤에 붙는 수식어가 될 테고 아까 취나 라이나 혹은 바오 뒤에만 붙는 동양보호가 있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탕이 있죠. 탕.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병원에 한번 갔다 와줘라고 지금 제안하는 것이죠. 맨 끝에 있는 바늘. 정답. 그래서 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8번 보실게요. 每个国家 모든 국가들은 다 가지고 있다. 自己的语言 자기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要 마땅히 要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가 올 테고 목적어 봤더니 不同国家的 서로 다른 나라의 무엇을? 语言 언어를 땡땡 해야 된대요. 아까 문화라든지 타인이라든지 그리고 맨 마지막 언어 등등을 짝꿍으로 가는 동사는 무엇이었냐면 존중이라는 쫀종이었습니다. 의미적으로도 맞죠? 그래서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서로 다른 국가들의 언어를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B가 정답이에요. 자, 다음 49번 보실게요. 我们学校周围 周围는 주위, 주변 이런 뜻이죠. 우리 학교 주변에는 여 있다. 이거 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주어가 장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뒤에는 뭐가 존재하는지 존재물이 오겠죠. 不少 적지 않은 땡땡디엔으로서 가게 점자이기 때문에 이 가게인데 어떤 가게인지 가게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와줘야 돼요. 아까 이 가게 점자를 붙일 수 있던 거는 바로 小吃 해서 스낵바 혹은 간식점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파는 가게들 이렇게 통칭해서 小吃店이라고 하죠. 우리 학교 근처에는 적지 않은 즉 많은 간식 가게들이 있다. 그 다음에 7칠라에서 칠라이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먹기에 먹자하니 이런 뜻이고요. 음식을 먹기에 方便 편리하고 가격도 또한 便宜싸다라고 뒤에서 살을 붙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띠엔 앞에 성질이 될 수 있는 어떤 가게인지. 그래서 정답은 小吃店.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문제인데요. 50번 보도록 할게요. 你每次关门都用这么大力
리치. 너 매번 문 닫을 때마다 늘.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는 주어가 복수였기 때문에 또가 모두였지만 지금은 단수인 니가 주어로 나왔는데 또가 붙었을 때는 빨리 앞쪽이 연속되는 상황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봤더니 매이츠 매번이죠. 매번. 특히나 메이더가 이렇게 활용으로 많이 나오죠. 네가 매번 꽌먼 문을 닫을 때마다 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늘 항상 용 쓰고 있다. 너무 따리치 그렇게 큰 힘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방진더만 그 방의 문은 말이야. 홀 뭐 할 수 있다? 너에 의해서 너 때문에 화이다 망가지게 될 거야.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문을 쾅 닫아서 화해 망가지겠죠. 이렇게 쾅 닫다라는 아니면 네가 이렇게 문을 막 이렇게 푹 밀어버리다라는 이런 모든 동작을 받아줄 수 있는 대동사 바로 무엇입니까? 농이 되겠죠. 정답 그래서 농입니다. 야 이렇게 네가 세게 힘을 세게 줘가지고 문 닫으니까 야 방해 문은 홀, 너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성 너 때문에 너에 의해서 어쩌다가 망가진다. 지금은 밀어서 힘써가지고 망가지게 될 거라고 라고 지금 피핑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단어에다가 왜 별표를 했냐면 그림 장문에 1년에 막 한두 번씩 나온 애가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 요번 세트에 이 세트 2회의 그 그림 장면이 나오는 쿤 졸리다예요. 왜냐하면 이 쿤이란 단어는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장문하기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제 생각해보면 타헌 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는 졸리다. 근데 선생님이 길게 써야지 정답이다. 이게 점수를 잘 맞는다 그래서. 그래서 길게 타 페이창 쿤 이렇게 쓰는데 타헌 쿤이나 페이창 쿤이나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쓸 때에는 졸려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접속사로 뒤에다 살펴주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로서 보실 수 있을 테고요. 이 단어 같은 경우, 리츠 같은 경우는 남자나 여자가 같이 이렇게 이제 팔씨름하는 그림이 나와요. 근데 팔씨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급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시 단어가 리치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팔씨름은 우리 단어가 아닌데 왜 주는 것이냐? 힘이 세다, 힘이 약하다라는 얘랑 호응되는 수어를 알고 있니?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문으로 쓰셔야 돼요. 我弟弟的力气, 내 남동생의 힘이 比我的力气, 내 힘보다도 更大. 그래서 여러분 리치와 함께 꼭 기억할 단어는 바로 이 따라는 것이죠. 힘이 세다고 할 때 지향, 강하다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이 따, 세다는 따 요거 기억하셔야지 그래야지 장문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앞에 5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이제 밑에 5문제 다시 또 풀어봐야겠죠?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단어 먼저 우선 전체적인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파트는 독해 1파트에서 두 번째 부분이죠. 요거는 대화형으로 되어 있는데 늘 말씀드리는데 정답은 빈칸 내부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90% 이상이에요. 그럼 이건 왜 붙는 것이냐? 시간을 갉아먹는 좀비 같은 존재다. 그래서 만약 정답이 나왔다면 여기에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걸 계속 막 주구장창 붙잡고 있고 이건 무슨 뜻이고 얘는 여기서 역할이 무엇이고 이러고 있다면 浪费时间, 시간 낭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셔야 돼요. 빈칸 없는 부분은 우선 버리시고 빈칸 내부에서의 호응으로 먼저 답을 찾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짜이가 있네요. 짜이 다음에는 장소가 올 테고 그러면 초랑 만나는 장소 명사를 답으로 세시면 될 테고요. 52번은 여러분 숲속에서 흡연을 합니까? 당연히 금지하겠죠? 그래 하지 말아야겠지. 그래서 그런 류의 수어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3번은 비밀번호래. 받자문이네요. 그럼 이 자리 뭐가 옵니까?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애 생일로 뭐 해라 라는 그런 뭐뭐 하다라는 동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동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앞에 봤더니 하오가 나오네요. 하오는 얘가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도부사로 쓰일 때는 아주 상당히 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오랜만이에요. 하오주 부지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라는 의미랑 어울리는 수라를 이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이나 상태이기 때문에 앞쪽에 말을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만 보셔도 충분히 답은 나와요.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5번은 부용 살 필요가 없다. 무엇을? 말신더 쓰고 살 필요 없대요. 여러분 이거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괜찮죠. 그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 부사 혹은 부사어가 이 자리에 올 테니까 의미적으로 살 필요가 없겠네 라는 말을 꾸며줄 수 있는 부사를 앞에다가 첨가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 전에 단어부터 볼게요. 처음에 있는 까이는 고치다, 바로잡다 이고요. 이음절로는 까이비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목적으로서 뭘 고치는지 고치는 대상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까이 원장 하면 글을 고치는 거고 까이 시간 하면은 시간을 바꾸고 고치게 되는 것이죠. 일단 두 번째 단어는 긴장, 누가 봐도 긴장하다, 어렵지 않죠? 온도는 온도이고 그 다음에 이 단어도 그림 장문에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림 장문에서 이렇게
연기가 막 나. 그리고 이거는 X 막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흡연 금지죠. 그 제시 단어가 禁止입니다. 그럼 많은 친구들이 这儿是이다 禁止抽烟 죄송해요. 抽烟禁止 이렇게 쓴다 그랬죠. 抽烟 흡연을 禁止 금지한다 라고 한국어시로 씁니다.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 앞에다가 동사 쓰셔야 돼요. 그랬죠? 抽烟禁止는 한국어식 표현입니다. 반드시 禁止 抽烟이라고 술목구조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禁止랑 잘 어울리는 목적어를 옆에다 한번 정리해봤어요. 함께 보시면 禁止抽烟 흡연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禁止使用 사용을 금지한다 인 거지. 앞으로 절대 붙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쩔 써볼게요, 여러분. 这儿禁止抽烟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这儿 여기는 禁止抽烟 흡연을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这儿禁止使用 요 뒤에다가 手机 붙이면 좀 더 문장이 길어지고 멋져지겠죠. 여기는 핸드폰 사용을 금지합니다. 라고 반드시 禁止 동사, 禁止 동사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짝꿍으로 같이. 자, 그 다음에 正好는 바로 좋았어. 이게 아닙니다. 부사로서 딱 마침 바로라는 그런 뜻으로 正好来了. 야, 딱 마침 왔네. 라든지 正好做完了. 야, 딱 마침 다 만들었는데 왔네. 이런 식으로 딱 마침 바로 뭔가 상황이 아주 恰巧 딱 떨어진다라고 할 때 正好 이거 쓰시면 돼요. 마지막에 入口는 누가 봐도 입구죠. 그리고 입구일 때는 入口 추에서 뒤에 붙여서 입구처라고 하게 되고 반대말은 出口가 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추는 써도 안 써도 괜찮아요. 출 써서 출구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단어 설명 다 마쳤으니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1번 보겠습니다. 我已经到了. 나 이미 도착했어. 在 어디에서? 동물원의 땡땡처에서 等你, 널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 在 다음에 장소가 오기 때문에 추랑 만나는 장소만 찾으시면 돼요. 어디에서? 入口处, 입구처에서, 즉 입구에서 等你, 널 기다리는 중이야. 그럼 시험장에서 다음 거 해석하면 뭐다? 浪费时间, 시간 낭비. 그래서 원래는 버리고 가셔야 돼요. 이제 공부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好的, 알았어. 이 好的에서 더는 빼도 괜찮습니다. 好 해도 괜찮지만 더를 붙이는 것이 훨씬 더 강조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好的, 그 다음에 是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아, 알았어. 나는 还有一站. 그래서 2站은 하나의 정거장이죠. 그래서 한 역 하나 남았어. 이런 표시 되겠죠. 아직 역 하나가 남았다. 大概 대략 5分钟, 5분이면 就到 바로 도착하게 될 거야 라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你给大家解释一下. 자, 이 解释 같은 경우에는 요 한자를 도금할 줄 아는 분들께서 많이 틀리시는데요. 解释는 해석이죠. 근데 중국인들이 야, 이거 해석 좀 해줘봐. 이럴 때에는 쓰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알아볼 정도 하시면 돼요. 파니가 있어요. 파니. 파니는 번역하다인데 중국인들은 解释를 쓰지 않고 바로 이 파니를 씁니다. 니 파니 이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解释는 뭐냐? 야, 니 오화일러 오해한 것 같으니까 我解释吧. 내가 해명할게. 야, 이 내용 너무 어려운데 니能帮我解释吗? 네가 나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그래서 해명, 설명, 풀이하다. 이게 바로 解释의 뜻입니다. 해명, 설명, 풀이하다.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해석이라고 기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내용 볼게요. 너가 모두에게 이 한 장의 그림의 뜻을 좀 解释, 풀어줘봐. 설명 좀 해줘봐. 라고 여기서의 짝꿍 단어는 解释意思, 의미, 뜻을 해명, 설명, 풀이하다. 해명은 알 테고 풀어주다 라는 뜻이겠죠? 이때 B가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빈칸에 B한테 있었으니까요. 자, B 볼게요. 这 이는 是이다. 在提醒 일깨워주는 중이다.提醒은 말로써 일깨우다. 알려줘서 고마워. 막 이럴 때 일깨워줘서 고마워 이럴 때提醒을 쓰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일깨워주냐면 우리들이 在森林里 森林을 보시면 나무가 하나, 둘, 셋, 넷, 5그루나 있는 곳이에요. 바로 삼림, 숲을 얘기할 테고 이거 쓰실 때 나중에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렇게 행동할 만하죠.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 삼리 숫자는 산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 글은 요 그림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숲속 안에서 흡연하라고 일깨워주는 거래요. 말도 안 되죠. 흡연을 금지한다라고 일깨워주는 것이겠죠. 정답이 그래서 찐주이고요. 이거는 거의 한 단어처럼 다니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하세요. 찐주, 초옌이라고 꼭 함께 쓰면서 암기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3번 보실게요. 今天我在超市买东西时 내가 오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원래 想刷卡 刷卡는 카드를 긁다라는 뜻이고 카드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긁죠. 그래서 上下 위아래 이렇게 했습니다. 刷는 긁다, 솔질하다. 그래서 카드를 긁으려고 했다. 结果 근데 그 결과 试了2次 2번을 시도했으나 미마 비밀번호가 모두 错了
틀렸대요. 비밀번호가 잘못 나왔대요. 그다음에 B가 下次 다음번에 把密码 비밀번호를 애 생일로 이 정자는 변화가 발생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석이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뭐로라는 뜻이고 그 뒤에는 변화 이후에 결과물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 생일로 땡땡 하세요. 그럼 자꾸 까먹으니까 애 생일로 고치고 바꾸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改죠. 改成孩子的生日 애 생일로 바꿔요. 그럼 당신은 바로 不会뭐 할 리가 없다. 忘了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우리는 그냥 사인하고 말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그거 정도는 약간 보안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반드시 신용카드를 긁을 때도 거기다가 비밀번호를 좀 집어넣어야 된대요. 이런 약간 우리가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다음 54번 보실게요. 这次唱歌比赛 이번 노래자랑 대회에서 내가 第一个 제1계로 즉 처음으로 출장 요 장소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출전하게 되었어. 맨 처음에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대회 맨 처음 나갔을 때 你们的感觉会怎么样 느낌이 어떻겠어요? 很紧张 굉장히 긴장이 되겠죠? 요런 상황 때문에 정답이 紧张 그 다음에 하오는 좋다가 아니고 좋아 긴장이야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오는 아주 꽤 상당이라는 정도부사입니다. 너무너무 긴장이 돼. 그랬더니 B가 没关系 괜찮아. 너는 把它 그것을 那么它是什么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었던 唱歌比赛 이 노래 대회를 看成 아까 얘기했듯 굳이 해석하자면 로로 한다 그랬어요. 뒤에는 변화 후 결과물 뭐로 보면 돼. 그럼 뭐로 봐라? 평상시에 练习 연습으로 보면 바로 오케이야 라는 변화를 나타내고요. 그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니 라는 건데 방금 봤듯이 요 앞에 상황이 정답을 결정지었던 거지 뒤에 부연 설명은 정답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55번 보실게요. 칸, 봐봐.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니가, 칸, 봐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这个杯子, 이 컵은 是呀买牛奶的时候 우유를 살 때 送的, 송은 선물로 증정하다, 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펜을 저희 친구가 너한테 선물해 줬잖아요. 그럴 때 这个笔是我朋友送给我的礼物 이렇게 물론 해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朋友送的 친구가 송的 이래도 돼요. 왜냐하면 송이란 말 자체에 선물로 주다, 남에게 공짜로 증정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朋友 송的 이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유 살 때 송的 선물로 준 거야. 그랬더니 좀不错, 야 진짜 좋다 이고요. 그 다음 볼게요. 不用买新的了,不用了. 그럴 필요 없게 되었다. 역시 변화이고요. 买新的, 새 걸 살 필요가 없대요. 그럼 여기 굳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잖아요. 그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 부사이고 남아있는 부사는 딱 마침 바로라는 正好죠. 딱 이제 안 써도 되겠네 라고 해서 그런 분위기를 앞에서 正好가 보태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정말 좋아 아니면 딱 좋았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형사가 아니에요. 딱 마침 바로라는 부사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독해 1부 문제 10문제 마치고요. 우리 같이 한번 독해 2부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독해 2부분은 각각 ABC의 키포인트를 잡으신 다음에 얘는 이것 때문에 맨 앞에 와 뭐다 이렇게 잡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친구들이 뭐가 제일 먼저 오지 이렇게 찾으세요. 그러면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얘는 맨 앞에 못 오지 이렇게 지우시고 남아있는 아이가 맨 앞에 온다 이렇게 찾으셔야지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56번에 거기가 나왔잖아요. 나리는 맨 앞에 못 옵니다. 그죠? 이런 게 키워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훗날, 홀라이도 앞쪽에 이따 공부할 건데 반드시 앞에 대과거, 이거보다 반드시 더 과거 사건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때문에 맨 앞에 못 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옛날이잖아.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얘가 맨 앞에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얘네가 못 오니까 얘가 맨 앞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57번 보실게요. 小王, 그 다음에 타,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얘가 전체적인 주어로서 맨 앞에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8번 볼게요. 有的还, 有的, 그러면 하이가 있는 것이 점층으로서 뒤에 오겠고 有的는 어떤 거는 혹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명사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뭔가가 앞에 있어야 돼. 그렇다면 A랑 B는 맨 앞에 못 올 테니까 얘가 맨 앞에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벌써 정답 나왔어요. C, B, A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주어가 있는데 어떤 건 그렇고 어떤 건 또 그렇다. 점층으로서 이따 한번 다시 공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9번 보실게요. 얘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못 오겠죠. C도 맨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주어와 시간이 있는 B가 맨 앞에 옵니다. 이런 식으로 못 오는 거 쓱쓱 지우시고 남아있는 걸 기준으로 맨 앞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보실게요. 아까 얘기했던 얘네가 키워드예요. 이 나리는 거기 그곳이라는 구체적 장소가 와야지 그 다음에 뒤에 놓이는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꼬추는 과거라는 말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얘가 맨 앞에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키워드로서 제가 3개 칠해놓은 거고 자 마지막 보실게요. 얘가 너무너무 지금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홀라이는 어려운 말로 앞에 대과거 이러면 써놓으세요. 대과거. 그러니까 더 과거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홀라이가 오고 그 다음에도 과거가 옵니다. 예를 들어 我以前在中国留学了3年 난 옛날에 중국에서 유학을 3년 했었고 后来 후에 又在那里找到了一份工作 거기에서 또 직장 하나 찾았어 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대과거, 后来 과거 시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뭐가 온다? 과거인 사건이 앞에 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허우에서 후, 밥 먹은 후 전한 후 이렇게 끝나는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허우는 반드시 뒤에 뭐라도 와야지. 그렇다면 이건 너무너무너무 고마운 이 답안지에는 이렇게 줄이 3개 그려져 있잖아. 그럼요. 요 C가요. 무조건 가운데 끼인 말이 되는 것이죠. 앞에는 더 과거가 와야 되고요. 뒤에는 이 다음에 선후 관계에서 얘가 선이고 이 다음에 후 사건이 와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가운데 끼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맨 앞에 오고 못 오고 이것만 따지시면 되잖아요. 이미 우리가 판단 끝냈어요. B가 맨 앞에 오고 A는 맨 끝에 옵니다. 정답이 그래서 B, C, A가 되겠습니다. 자, 맞는지는 해석을 해봐야겠죠? 자, B 볼게요. 과거에 学校旁边 학교 옆 곁에 그 하나의 面包店 빵가게는 매일 늘 있었다. 很多人 아주 많은 사람들이 排队 줄 서 있는 것이 있었다. 옛날에는 그 학교 옆 빵가게에 많은 사람이 줄이 서 있었어요. 근데 후에 그의 집이 빤저 이사를 간 후 그 사람 집이 이제 이사를 갔나 봐 빵가게가 그곳은 那么那里是 거긴 어디입니까? 그 사람의 面包店 빵가게겠죠? 그곳은 바로 부샹 나머 그 뭐처럼 그렇게 원래처럼 그렇게 떠들썩하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핫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제 러는 뽀와 함께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나리는 구체적 장소가 와야지 된다. 그 다음에 꾸어추는 과거로서 맨 앞에 올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허우라인은 앞에 대과거 사건이 오고요. 그 다음에 허우 다음에는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인지 선후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제 관련 단어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57번 보실게요. 57번에서 포인트 단어 한번 보시면 이 타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선가 대명사가 빨리 보이면 나머지 항에서 구체적 사람이 있는 점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봤더니 A에 뭐가 있나요? 샤왕, 샤오 다음에 이름절 명사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갑자기 임금님, 왕자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소왕이라는 샤왕 사람일 때고 얘가 먼저 오고 그는 뒤에 옵니다. 그 다음에 쭈얼러는 뭐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앞에 주어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A를 기준으로 나머지는 뭐 인과관계라든지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보실게요. 周六的同学聚会 토요일에 있었던 동창 모임에 小王也去了 小王도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B 한번 볼게요. 그는 是的 강조 구문이죠. 그죠? 그 뭐한 것이다? 전문적으로 오로지 일부러 베이징으로부터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베이징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친구들의 모임은 베이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토요일에 있었던 모임에 샤오왕도 왔는데 샤오왕은 일부러 베이징에서 回来的 돌아온 것입니다. 자, 다음 C 보실게요. 坐了 탔어요. 6个小时的火车呢 아니 6시간 동안 열차를 탔대요. 왜요? 베이징에서 왔으니까요.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 결과이기 때문에 순서 어떻게 됐습니까? A, B, C로 잡으셔야 돼요. 가끔 A, C, B로 고른 친구들인데 그러면 이유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토요일날 동창 모임에 시아왕도 왔습니다. 6시간 열차를 탔대요. 그럼 이제 듣자마자 왜? 이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왜냐면 걔가 베이징에 산대. 이거 봐요 여러분. 앞에 원인이 꼭 있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에 산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그래서는 없지만 결과로서 열차를 6시간을 타고 왔대라는 얘가 뒤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뒤 관계는 반드시 인과관계, 시간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다라는 이 패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8번 보실게요. 58번에서 키워드는 바로 이 부분이었죠. 有的还, 그 다음에 有的. 사실 이것만 봐도 괜찮아요. 수록까지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어떤 애는 그렇고 어떤 애는 또 그렇다. 하이나 혹은 얘가 나온다면 얘는 무엇이다? 점층입니다. 그래서 만약 ABC 문제에 하이나 얘가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뒤에 놓아야 돼요. 뒤에서 게다가 또한 이렇게 살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맨 앞에 못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애는
어떤 애들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책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뭔가가 와줘야 돼요. 그 구체적인 거는 서로 다른 회사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CBA 이렇게 가는 것이죠. 한번 C 보실게요. 不同的公司 서로 다른 회사들은 또 뭐에 대해서应聘者 하면은 입사 지원하는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자들 얘기합니다. 지원자들에 대한 요구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어떤 곳은 이걸 요구하고 어떤 곳은 또 저것도 요구한다라고 점칭이 많네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는 거는 不同的公司 서로 다른 회사를 받아주는 말이 되겠죠. 자,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곳은 会는 뒤에 어떤 대상이 나와서 이거를 배워 할 줄 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을 요구하고 있대요. 그냥 회의만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 뒤에다가 会说 이런 게 안 써도 괜찮아요. 얘가 원래 이렇게 쓰입니다. 뒤에 배워 할 줄 알고 터득하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 대상이 뒤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하나의 외국어를 할 줄 알기를 원하고 사실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죠? 어떤 곳은 요구합니다. 专业能力가 전공적인 능력 혹은 전문적인 능력 다 되겠죠. 그런 능력이 높기를 바란대요. 그리고 어떤 것은 또 요구합니다. 마땅히 뭐가 있어야 된다? 유학한 찡리 경력도 있어야 된다인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충격적으로 보시다. 하나도 쓸데없는 부분이야.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우더인데 얘가 하이가 있다. 점칭이기 때문에 뒤로 오고 여우더는 절대 맨 앞에 못 온다라는 이런 단어들의 위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 문제를 풀 때는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59번 보시겠습니다. 59번의 키워드 한번 볼게요. 59번에서는 얘가 주어가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맨 앞에 온다라는 생각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찡고는 거치다라는 동사이고 그 다음에 찐추는 들어갔대요, 여러분. 근데 들어가서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샀거든요. 들어가 살려면 집이 아니고 상점에 가야겠죠. 그래서 먼저 시간을 흐름했을 때 마트를 지나갔고 들어간 거기 근처에 간 김에 들어가서 수박을 삽니다. 그래서 이 둘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접속사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딱 떨어진 이런 어떤 단어들이라든지 뭐 대명사 이런 구조가 없다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이고 그 다음에 앞뒤 문맥 간의 관계는 인과 관계를 반드시 따지셔야 돼요. 자, 그 순서는 그래서 BAC가 되겠어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어제 저녁에 回家的时候 집에 돌아갈 때经过 지나가다 집 근처에 있는 超市 마트를 经过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顺便 이 顺便은 얘가 부사애로서 동사 앞에 놓이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앞쪽 동작하는 그 김에 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쪽 동작이 뭐냐면 집 근처에 마트를 지나갔는데요. 바로 지나가는 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봐봐. 들어가는 김에 샀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석할 때는 앞에 수러하는 그 김에 라고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마트를 지나갔는데요. 그다음 바로 제가 지나가는 김에 들어가서 한 개의 시과 수박을 샀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으로 푸는 거였고 그 다음에 왜 지웠나요? A랑 C에는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주어가 있는 것이 맨 앞에 온다라는 그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6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60번부터 62번까지 먼저 키워드 잡고 그 다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후 관계가 너무 딱딱 떨어지지 않나요? A의 찐原 허, 뭐뭐한 후에 그 다음에 B에서도 나더 펴, 허 에서 후에이고 그 다음에 C에만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딱 봐도 얘가 주어이고 나머지는 선후 관계를 좀 따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1번 보시면 小张的力气 해서 이거 이제 확실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테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结果다 结果는 결과 최후의 마지막으로 라는 누가 봐도 결과를 이끄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맨 끝에 올 거예요. 그리고 타는 누구일까요? 바로 小张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서 小张을 받아주는 해명사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맨 뒤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따 해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보실게요. 그녀가 나왔는데 그녀는 여기 봤더니 中学同学 여기 이제 중학교 동창이 있는데 이렇게 사실 푸시면 조금 위험한 문제예요. 왜냐면 얘는 좀 시간이 있더라고요. 자, B에 보세요. 오늘에야 비로소. 그 다음에 C에는 주말에. 과거, 현재, 미래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발생한 거예요? 주말에.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 오늘 비로소 깨달은 거거든요. 이렇게 시간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그런 약간 까다로움이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하나씩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0번 보실게요. 아까 얘기했던 키워드가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인데 특히 허우에 이런 집중하셔야 돼요. A 한 다음에 뒤에 한다. A 한 다음에 B 한다. 그래서 그 앞에 뭐 하고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선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 C가 반드시 맨 앞에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
짚어보셨잖아요. 다 하셨으니까 바로 한번 짚어보면 여러분하고 이 사람이 먼저 표를 사요. 그럼 표를 샀으니까 표를 받겠죠. 표를 받고 그 공원이라든지 어디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순서 어떻게 됩니까? CBA 시간의 흐름으로 선후 관계로 풀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자,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现在门口等一下. 먼저 그 입구에서, 시에는 부사죠. 먼저 입구에서 等一下.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进去 들어가서 买票. 티켓 좀 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拿到票后, 표를 받으신 후에는 제가 会 가능성 할 겁니다. 带着大家, 여러분을 모시고 인솔해서 在园里逛, 공원이라든지 어떤 장소가 안쪽이겠죠. 그죠? 그 안에서 공원 안쪽에서 꽝 좀 돌아다닐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부로 들어가신 후에는 请大家 뭐 해주세요? 跟着我, 끈이 동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你跟我来, 그럼 나를 따라와 라는 따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跟着我는 저를 따라다니셔야 돼요. 不要乱走. 그래서 乱자는 부사로서 함부로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걸어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보다는 선후 관계를 따지셔야 되는, 표를 사고 표를 받고 그 안에 입장하고 이런 순서로 시간의 흐름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1번 보시겠습니다. 61번의 키워드 보시면 샤오장, 아까 제가 구체적 사람을 약간 짚어드렸죠. 그 다음에 타, 그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혜구어는 맨 마지막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끄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맨 끝으로 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 어떻게 되냐면 A, B, C가 됩니다. 하지만 맞는지 또 확인을 또 해보셔야겠죠. 해석해 볼게요. 샤오장의 리치는 좀 따야. 아까 리치가 무슨 뜻? 힘이고, 힘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수라는 크다, 세다라는 따였습니다. 그래서 샤오장의 힘은 야 진짜 세라는 감탄문이 되겠어요. 내가 화를 썼다. 10분을 썼어도 내내, 이렇게 연속되는 상황일 때 또는 늘 항상 내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10분을 내내 썼는데도 没能打开的瓶子, 열지 못했던 병을 말이야. 没能打开니까 열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열어내지 못했던 그 병을 말이야. 그 결과 마지막으로 그가 아주 쉽게, 제가 왜 아주라고 하냐면 칭송을 중첩했기 때문이죠. 칭칭송송다, 아주 수월하고 쉽게 바로 다카일러 열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수고했을 때, 내가 이렇게 열려고 시도했을 때는 열지 못했지만 결국 그가 열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순서 어떻게 됩니까? A, B, C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자리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2번 보실게요. 62번의 키워드 보시면 시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C는 쪼머, 주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B에는 오늘에서야 비로소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순서로만 따지자면 C에서 B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점 보도록 할게요. 주말에 逛超市的时候, 제가 꽝은 돌아다닌 거고 차오시는 마트였죠. 주말에 마트를 돌아다닐 때有人, 누군가가 치어오는 동사로 부르다 我的名字, 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갑자기 想起来, 떠올랐대요. 알고 보니 그녀가 누구이다? 저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게 오늘 생각났어요. 자, 그렇다면 A가 이제 해석을 하셔서 시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 주말 사건이라면 이 뒤에 위치가 되는 거고, 오늘 사건이라면 얘 앞뒤로 다시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럼 A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주는 느낌은 간주의 느낌, 감정. 그래서 너 느낌이 어때? 어제 시험 봤잖아. 느낌이 어때? 간주의 怎么样? 느낌 별로야. 간주의 不好. 이렇게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녀가 저에게 주었던 느낌은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다. 뭔가 좀 친숙한 느낌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만 써도 可是처럼 하지만, 그러나 저는 想不起来他是谁. 그녀가 누구인지 떠올리지가 않았대요. 그럼 이거는 과거일이에요, 오늘일이에요? 과거일이잖아요. 왜냐면 오늘은 想起来了, 생각났다라고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 어떻게 됩니까? CAB가 되는 것이죠. 연계해서 보면 주말에 마트를 돌아다닐 때 누군가가 저 이름을 불렀고, 그녀가, 여기서 그녀는 방금 내 이름을 부른 어떤 사람인 거가 되겠죠. 그녀가 저에게 준 느낌은 아주 익숙했지만, 하지만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想不起来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에야 비로소 갑자기 想起来 떠올랐어요. 알고 보니 그녀가 누구이다? 저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간의 흐름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인과관계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준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논리적인 면에서는 인과관계, 원인, 결과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세 문제도 한번 쭉 훑어볼까요? A는 不小心, 이제 다 보이시죠? 주어가 없어요. B에도 농, 동사네요. 역시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C가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접수 안 보이지. 그러면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논리적으로는 인과관계 이렇게 따지셔야 돼요. 64번 볼게요.
역시 주어가 없고요. 그 다음 C도 주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왕시프라는 구체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 앞에 온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 접속사 호흡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65번 보시면 虽然 짝꿍 무엇입니까? 可是 근데 옆에 如果 짝꿍 무엇입니까? 那么 그래서 얘는 이미 여기에서 A, B, C 이렇게 접속사 문제는 상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제가 청취 문제 풀 때 우리 4급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접속사 모음해가지고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거는 청취뿐만 아니고 독해나 아니면 여러분들 쓰기 할 때도 나중에 인과관계 쓰실 때 반드시 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그 페이지 꼭 기억하셨다가 내 노트에다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청취할 때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하나씩 공부해 볼까요? 63번부터 볼게요. 아까 키워드는 뭐였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선 여긴 색깔이 칠해지지 않지만 주어가 없기 때문에 맨 앞에 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농도도 얘가 주어가 없기 때문에 맨 앞에 못 올 테고 C 먼저, 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오셔야 돼요. 먼저 와야 돼요. 한번 볼게요. 내가 이边唱歌 한편으로는 노래 부르며 이边打扫 청소를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청소를 했는데 여기 이제 순서로 봤을 때 이미 숙제를 다 했을 테니까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뭔가 잘못 깨뜨리죠. 그리고 깨뜨리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나포얼러 깨뜨리게 되고 그 깨뜨리단 동작을 대신 받아주는 게 바로 이 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C, A, B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해석해 볼게요. 제가 한편으로 노래 부르면 한편에는 이제 청소를 하다가 不小心 부주의해서 把桌子上放的酒瓶 그 테이블 탁자 위에 放的 놓여진 酒瓶 술병을 打破了 쳐가지고 깨뜨린 거죠. 그 다음에 농더, 그래서 이 농자는요, 제가 쳐서 깨뜨린 이 모든 상황을 받아주는 대동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쳐서 깨뜨린 이 정도가 어떻다? 도처 곳곳이 모두 무엇이더라? 왜? 술 냄새가 되었습니다. 술 냄새가 온 도처에 번질 정도로, 사실 정도 뭐죠? 이렇게 다 내가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 어떻게 됩니까? C, A, B가 되겠고 중요한 것은 주어가 있는 것이 맨 앞에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농 앞에는 구체적 동작이 온다라고 기억하세요. 자, 64번 보실게요. 자, 64번의 키워드는 바로 뿅뿅뿅 얘네들이죠. 아까 제가 하얀 페이지 설명했듯이 얘만 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맨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B 보도록 할게요. 왕师傅는 是한 명의 优秀的 우수한 조시인데 우선 앞에 있는 이师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막 사부 그러는데 물론 옛날에 师傅이기도 하지만 요새 현대에 들어서는 기사라고 하는 또 이 기사는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전문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가리켜서 남녀 할 것 없이 그냥 师傅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4급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셰프가 제빵사예요. 빵 만드시는 분.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헤어 메이크업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머리 잘라주는 분이죠. 헤어 디자이너. 이런 분들도 모두 남녀 할 것 없이 다 셰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왕사부는 어떤 직업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왕사부는 누구다? 한 명이 우수한 이번에는 조시에서 주방의 전문가 바로 주방장 혹은 셰프라고 하죠. 바로 조시이네요. 그리고 이제 바리스타는 뭘까요? 바리스타는 카페, 커피 분야에 쓰는 전문가를 나타내죠. 그래서 카페시 그러면 바로 바리스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왕셰프는 한 명의 우수한 조시 주방장님인데요. 나머지의 흐름은 이제 접수사라든지 아니면 대명사 이런 게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인과관계라든지 시간 흐름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본 문제 같은 경우는 주술 관계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자, A 보시면 요리가 어떻다? 非常好吃 굉장히 맛있다라는 원래는 하나의 문장을 잘라다가 이렇게 쏙쏙쏙 박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주술 관계의 문장을 떨어뜨려 놓은 거였어요. 그럼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분은 굉장히 우수한 주방장님이신데 바로 是다 아주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차이 요리일지라도 모두 다 거의 말 수 있다 做的 만드는 정도가 非常好吃 그냥 일반적인 뭐 김치찌개 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된장국일지라도 모두 뭐 할 수 있다? 만드는 정도가 非常好吃 굉장히 맛있을 수 있는 정도이지요 라고 얘가 이제 수로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왕셰프는 한 명의 굉장히 우수한 주방장님이신데 아니면 셰프이신데요. 바로 이 정도는 됩니다.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냐면 아주 보통의 일반적인 요리일지라도 모두 다 만드는 정도가 굉장히 好吃 맛있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강조하려고 쭈슈가 앞에서 붙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65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이 그래서 BAC였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전에 정말 슉슉슉 풀었던 문제이죠. 왜냐면 접속사 호응이 아주 눈에 확 띄었기 때문에 A에 뭐가 있었나요? 虽然 짝꿍은 可是 그 다음에 옆에 있는 如果의 짝꿍이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 하지만 만약에 뭐뭐라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짝꿍이에요. 그래서 답 먼저 보면 A, B, C가 되겠고 해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一个人的能力 한 사람의 능력은요. 虽然很重要 비록 매우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만약에 没有 맞지 않았다 혹은 없다 坚持的态度 坚持는 꾸준히 하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꾸준히 일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없다면 그러면 这个人也 이 사람도 즉 능력이 아무리 출중한 사람일지라도 不会 가능성 뭐 할 리가 없다 有很好的成绩 아주 좋은 성적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 사실 좋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虽然은 可是 如果는 나 이렇게 순서를 잡아가시고 오늘도 한번 마무리할 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어가 있는 것이 맨 앞에 옵니다. 접속사의 호응은 반드시 짝꿍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 오고 뒤에 대명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으로는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라는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독해 이 부분 푸실 때마다 단어도 단어지만 이거 먼저 생각하시면서 푸신다면 훨씬 더 완벽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도 아주 신나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다음 강의에서 꼭 만나도록 해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再见